안녕하십니까. 인생성형가 정영기입니다. 오늘은 계급이 깡패다. 여러분들 계급사회에 살고 있죠. 우리나라 계급사회이고 집단사회입니다. 분리와 차별로 계단을 나누어서 다스리고, 그리고 셋만 모이면 뭐 장을 뽑고 부회장을 뽑고, 그리고 나이가 깡패이고 계급이 깡패이다 보니까 나이 먹으면 장유유서 지시하고 명령하려고 하고, 계급이 높으면 주먹만한 힘이라도 쥐고 있으면 그것을 깡패처럼 쓰려고 하는, 조폭처럼 쓰려고 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얼마나 그런 나라에서 힘듭니까? 저도 군대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때로는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지시 명령한 적도 있고, 또 집에서도 말 안 듣는다고, 이리 오라고 가라고 그렇게 두 아들에게 지시하고 명령한 것 있고, 역시 아내와도 이 남전여비 아닙니까? 그런 지시 명령 관계, 명령하면 복종해야 된다는 상명하복 관계, 그런 걸 따지는 가부장으로서, 그러니까 여기 가면 저기 가면 위상이 달라지잖아요. 제가 오남일녀의 장남, 그리고 처가에 가면 셋째 딸의 사위, 그리고 직장에 가면 부하로서, 대학에서는 조교로서 여러 밑에서 주로 산 생활이죠. 군대에서 뭐라고 합니까? 까라면 까, 위에서 반말로 이야기하면 아래서는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대로 순종해야 되죠. 이번에 백운규 사건 잘 알죠? 월성 원전 실무진에서 이거 연장해야 됩니다. 그 보고서를 이야기하니까 그 교수 출신 장관인데, 교수는 그렇게 계급 높은 사람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그리고 교수 사이에는 계단이 별로 없습니다. 교수나 교사나. 그런데 뭐라고 했다고요? 너 죽을래? 까라면 까란 얘기죠. 연장이 어디가 있어? 지금 이게 위에서 내려와 가지고 이거를 폐쇄하라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이제 맞추라고 해가지고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실무진들은 오히려 신내림 실무진이니 너 죽을래 실무진이니, 이런 실무진들은 지금 이렇게 수감된 경우도 있고, 그런데 백정은 그 영장 청구했는데 까라고 한 사람은 지금 밖에 있죠. 그런데 그 명령을 받아서 수행한, 이거 문제 제기를 하고, 그러나 하라니까 어쩔 수 없이 했던 그 실무진은 2명인가 지금 갇혀 있던가요. 우리나라가 참 이렇습니다. 교수 출신인데, 교수들은 대개 어디서 유학합니까? 미국에서 유학합니다. 미국은 굉장히 수평적이죠. 오죽하면 한동대 출신 한 교수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한 일주일 있었는데, 미국에서 지금 교수 생활을 하는데 한 10여 년 동안 미국에서 교수 생활하면서 들은 교수님 하는 소리보다 여기 와서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교수님 교수 호칭을 들은 것이 더 많을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우리나라가 계급사회고, 미국은 수평적이고, 할아버지한테도 너, 유, 나는 나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나라는 나를 나라고도 못해서 낮춰야 되고, 높으면 극존칭을 써야 되는, 거기다 무슨 문재인 대통령 안 붙인다고, 문재인 불러야 사실은 나와 수평관계가 되는 것이고, 민주사회가 뭡니까? 말 그대로 국민이 주인이라는 이야기잖아요. 대통령이 머슴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머슴이라고도 못 부르고, 경칭 안 쓴다고, 호칭 안 쓴다고, 극존칭 높여 부르지 않는다고 그걸 뭐라고 하는 정도니 참 한심하죠. 국민이 돼가지고 자기 주권을 포기하는 것이고, 백성이 주인인데 주인 노릇을 팽개치니까 머슴들이 설치는 거죠. 실무진들은 교수 출신인데, 미국에서 교수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유학 생활을 한 사람도 여기 와서는 그렇게 계급적이고 집단적이 되는 거죠. 그런데 나이 많아요. 직급 높아요. 남자예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사람은 더욱더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실무진들이 어떻게 말 안 듣겠습니까? 그런데 그 의사와 반대되는 보고를 할 정도였다면 실무진들도 사실은 소신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목구멍이 포도청이요. 상명하복, 이 집단 굴레에서 따르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드니까 인생이 구만리장천처럼 길고 높으니까 포기한 거죠. 그런가 하면 요즘에 이제 그 반대되는 사건들도 가끔 일어나죠. 20대 여장교가 50대 남자 부사관한테 뭐 언어적으로 물리적으로 폭행을 했다는 뭐 그런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말썽이 많죠. 그 남자 입장에서는 부사관으로 와가지고 남자한테 당하는 건 그래도 괜찮은데 비슷한 나이라든가 직급이 아주 높은 장교에게 이렇게 언어적으로 신체적으로 폭력을 당해도 그것도 원통한데 어찌 보면 가장 극단적인 그거잖아요. 남존여비가 작동하는 데서 여자, 그것도 딸 또래, 그것도 인제 신참아가지고 군대가 뭔지도 모르는, 그리고 능력이나 더 있으면 좋으련만 경험이나 능력도 자기가 볼 때는 없는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여건 장교들과 또 사병들 사이에도, 사병들이 남자들이잖아요. 남자들은 대개 아직도 이 남존여비 사상, 여자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뭐, 요전에 또 그런 사건이 있었죠. 이렇게 상담한다고, 요건 중대장이 사병을 불러들어갔는데, 남자 사병이 오히려 야전삽으로 폭행을 하는, 그냥 신체적으로, 물리적으로만 싸워도 비교가 안 될 텐데, 야전사까지 들었으니, 그리고 어디서는 또 이게 뭐 성적인 희롱을 해가지고 그게 전역한 뒤에까지 이렇게 법정으로 가는, 그러니까 여자가 어찌 보면 통솔을 못했다는 이야기죠. 참 경찰에서도 한 20%, 그리고 이제 이 군대에서도 여군들은 되게 부사관이나 장교로만 보내다 보니까. 근데 남자들 어때요? 저희 집에 남자 셋입니다. 아들 둘, 전부 다 사병으로 갔다 왔습니다. 전부 다 병장 만기 제대했거든요. 그런데 의무복무를 하다 보니까 남자들도 물론 ROTC들은 의무복무지만 대개 이제 직업군인들도 많잖아요. 장교들이든 부사관이들이든. 근데 남자 이 사병들은 군대 생활을 안 하려다 보면은 그냥 사병으로 가는 것인데 그게 능력 차이는 아니죠. 가는 길이, 복무의 방법이 다른 것이지. 그러다 보니까 남자 장교들도 사실은 인정하지 않는 측면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여군은 이게 아무래도 물리적으로 군대에서는 뛰어나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이제 79년에서 82년까지 군대 생활을 했는데 3년 가까이. 그때 팀스프리트도 하고 그러면서 보니까 미군은 확실히 여자와 남자 군대가 섞여 있어도 사병이든 장교든 제가 이제 뭐 그때 일주일 이상 했던가요? 보니까 이럴 때는 똑같이 하더라고요. 통신병이 있는데 전부 다 올라가고 막 여자도 올라가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이를테면 뭐 그런 상황이 오면 여자는 그냥 어떻게 하면서 장교가 리더십을 발휘해가지고 떨어질 때 떨어지는 망정 드르륵 올라가고 그래야 되는데 아마 그런 게 이제 제대로 안 되니까 남자 사병들이 이를테면 신복을 하지 않는 거죠. 남자 장교한테도 그런 측면이 있지만 제가 이제 조카들도 많고 제 아들들도 있고 그러니까 여자 장교 밑에서 이렇게 복무하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들어보면 이제 본래 여자를 좀 깔보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측면도 있지만 실제로 일하는데 이 남자 장교를 따라가지 못한다. 그리고 답답하고 뭐 이 사실성도 없고 세상을 너무 모르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인정하지 않으려는 측면이 있어서 그러기도 하지만 여자 장교들이 자기들은 이렇게 이제 계급이 깡패니까 계급으로 누르려고 하는데 실제 봐서는 그 계급에 걸맞는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그거는 이제 호칭 문제 같은 것 가지고도 굉장히 따지는데, 이 부사관과 장교 사이의 호칭 가지고도 이렇게 따지는 그것에도 이제 남녀 문제가 끼는 문제도 있고, 그리고 남자 부사관들이 장교들과 그런 뭐랄까요, 호칭 문제가 아닌 능력 문제, 이런 걸 가지고도 아마 부딪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건 이제 그거 보려면 뭐 이 박근혜와 추미애를 보면 됩니다. 추미애가 여자로서 그렇게 올라갔다 하더라도 계급이 깡패인 것처럼 써먹었지, 리더십을 잘 발휘하고 어찌 보면 실력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데 뭐 근무 기간 1년밖에 안 되니까 그러기에는 짧은 측면도 있지만 상식이 불통해도 그런 정도 불통하면 계급을 깡패로 써먹은 거 빼놓고는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죠. 이제 박근혜도 역시 그렇죠. 그러니까 여자들이 저렇게 리더십이 없고 어찌 보면 그냥 그 계급 때문에 복종하는 그런 밑에 사람들의 마음을 일이라도 헤아리는 그게 일도 없는 거 아니냐. 그런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그 진급 체계에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계급 사회가 너무 이렇게 수직적인 것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아직도 이 카리스마적 리더십에 매달리는 그런 측면이 있고, 어찌 보면 밑에 사람을 인질로 잡아가지고, 저도 복무할 때 사실은 진짜 그 대대에서 이제 통신병으로 봤는데, 장교들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훈련하는 동안에 장교들 많이 봤는데, 사병 중에도 고문관이 있듯이 장교 중에도 고문관이 있습니다. 행군하면 그냥 먼저 쓰러지고, 그 다음에 이 통솔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대대면 소대장들이 몇십 명이, 열 몇 명인가요? 그러는 게 가야 소위 중위들이 질비해서 제가 대대장 운전병하면서 이렇게 많이 봤는데, 중대장도, 소대장도 능력 차이가 있습니다. 또 출신에 따라서 확실히 어떤 그런 경향도 있고요. 그렇듯이 여자도 물론 리더십에 차이가 있겠지만은 그 여자라는 이제 그것 때문에 받는 그 불리함도 물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더 능력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을 능력이 아니라 그냥 계급으로만 찍어 누르려고 하니까 저 그 백장관이 너 죽을래 하듯이 추미애도 너 죽을래 하고 어찌 보면 그 윤석열하고 부딪히다가 결국은 더욱더 이제 부하가 아니라고 윤석열이 얘기한 측면도 있잖아요. 더 키워준 측면이 있죠. 인간적인 측면에서. 추미애 저 친구는 안 되겠구나. 윤석열 역시 참 남자인데도 여자와 대결하지 않으려는, 대결하면 남자가 손해보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참아냈는가도 모르지만은 어떤 철학에서든 아무튼 그 인간적인 면, 인성적인 측면에서 계급을 떠나서 아마 윤석열을 더 평가했기 때문에 오늘날 대권 후보로서 그렇게 인기를 누리고, 추미애는 대권 후보로 나간다고는 하지만 그냥 2%안팎 그래요. 그 팬들도 있기는 있겠죠. 또 그것도 계급을 그렇게 다는 것도 그것도 능력은 능력이겠죠.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 따지면 또 비판할 여지가 있지만, 아무튼 그렇게 군대 내에, 군대라는 조직이 매우 남성적이고 금여의 지역이었는데 요즘 이제 여자들이 들어가서 장교 부사관으로 복무하는데 그에 걸맞는 뭔가를 보여줌으로써 그 계급을 인정받아야 되는데 그냥 계급장 달고 그것을 깡패처럼 써먹으면 더욱더 여자들 밑에 들어가는 건 정말 피해야 될 텐데, 여자 상사가 오는 것은 절대로 피해야 될 텐데 하면서 그 밑에서 근무하기를 꺼려 하는 거죠. 그러면 인정을 못 받는 거죠. 근데 지금 무슨 이제 그 계급장으로서는 조금 높은 사람들도 있고, 장군도 나오고 양장군인가 해가지고 간호장교 출신 여자 장군도 나오기는 이제 하고 그랬었는데, 아무튼 여자들이 계급을 깡패로 써먹는 게 아니라 계급을 정말 거기에 걸맞는 리더십을 갖고 실력을 갖고 능력을 갖추고 있고 이론과 실제를 갖추고 있어서 정말 저 사람은 존중할 만하다, 존경할 만하다, 내가 복종해도 내 인생이 그렇게 서럽지 않다 하는 그것을 이제 여자들은 이제 막 그 조직 생활하고 이제 사회생활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그 위에서 잘 보여줬으면 좋으련만, 제가 볼 때는 박근혜도 아니라면 추미애도 아닙니다. 그리고 군대에서는 이제 제가 직접 복무를 안 해봤고 조카라든가 아들들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보면 괜찮은 사람이 있기도 하지만 아직은 역시 훈련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사람이 좀 다듬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찌 보면 가정이나 학교나 군대나 직장이 우리나라에서는 모두 다 이 인간을 순응시키는 측면이 있습니다. 집에서도 자식을 이 상명하복하는 사람으로 길러내는 측면이 있잖아요. 순응적 인간으로 길러내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자 이름에다도 이 순자를 많이 씁니다. 순자, 심순이, 신수미, 어떤 사람은 순순, 이게 순을 2번씩이나 쓰는 사람도 있고 그럽니다. 그럴 정도로 여자에게는 이렇게 순종을, 그리고 남자에게는 지시 명령을, 옛날에는 이제 그랬는데 지금은
가정에서 남녀차별 거의 사라졌고, 그리고 학교나 군대나 이제 직장에서도 그 차별을 없애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일반적으로 회사 같은 데서는 아직도 이사 이상의 직급에서는 여자들이 태부족이고, 뭐 군대는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공무원 조직에서도 이를테면 뭐 상급 이상에서는 여자들이 태부족이죠. 물론 이제 육아 때문에 일찍 그만뒀어도 그렇고, 또 승진하려면 우리나라에서는 승진하려면 여러 가지 승진 점수를 따기 위해서 위에게 이렇게 충성해야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위에서는 부하에게 월급 10원도 안 보태면서 이 승진과 인사 고관 평가한다고 하죠. 그런 걸로 사람을 참 그렇게 하는데, 군대에서도 내 인생이 불쌍해서 어설픈 상사가 명령해도 듣듯이 직장 생활이 되게 그런 거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50대 여장교가 능력이나 출중하면 모르는데 정말 터무니없는 까라면 까라는 명령을 내릴 때 50대 부사관이 그걸 듣고서 얼마나 어이가 없겠습니까? 어찌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게 밖으로 문제화돼 가지고 새 나올 정도가 되는 겁니다. 대개는 거기에서 이 대대장이나 연대장이 자기 효과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나가게 하려는 측면이 있거든요. 물론 덮는 게 능사는 아니지만. 그런데 그런 말썽이 하도 커지면, 그리고 하도 인간적인 모독이 강해서 상명하복을 떠나서, 그런 구조를 떠나서 인격적 측면으로 나가간다면, 내가 옷을 벗는 한이 있더라도 옷 벗으면 뭔 얘기를 못 하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추미애 밑에 있을 때 검사들도 많이 옷을 벗었잖아요. 내가 이렇게 더러운 명령을 들어서 이걸 참느니 차라리,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어떤 명령을 내릴 때 여러 가지 반응이 있는 거니까요. 자기가 생각할 때 터무니없는 명령에 대해서요. 이런 수능적 인간을 형성하는데 이제 아주 많이 역할을 하는 것이 역시 학교죠. 학교는 12년 동안이나 수많은 이 자기보다 높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래서 지배구조를 견고하게 만드는 틀이 학교요. 어찌 보면 학교는 감옥 같은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순종적 인간을 길러내고 주입식 교육을 통해서 이념으로 무장된 사람, 그러니까 그런 기능을 학교가 했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군사부일체라는 데서 보듯이 임금과 그 스승과 아버지는 그런 그 지시 명령을 내리는 사람, 그리고 계급적으로 위에 있는 사람, 이렇게 봐서 아버지들이 되게 가부장적인 역할을 한 것도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 말을 왜 안 듣냐 하면서 까라면 까야지 하는 이런 계급을 깡패로 써먹는 아버지의 역할을 깡패 역할처럼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집에도 있고, 학교에도 역시 그렇죠. 민주적인 교사도 있는가 하면은 그런 아주 권위는 밑에서 사실 올려야 되는 겁니다. 아까 나왔듯이 20대 장교가 계급만 단다고 권위가 생기고 권력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밑에서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밑에서 인정하는 아버지, 그런 스승, 그런 군, 임금 참 드물죠. 문제가 백성에게 있다기보다도 위에 있는 수가 많습니다. 계급을 지탱하는 1등 공신은 이건 뭐냐? 말입니다. 말. 사실 이거 세종 때 만들 때는 훈민정음 맞죠. 그리고 훈민정음이라고 만들 때 그 훈자가 바로 백성을 가르친다 그 말이거든요. 이게 가르친다는 것은 백성을 무지몽매한 계몽의 대상으로 본 겁니다. 낮게 본 거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계급사회요, 집단사회요, 유교 이념으로 백성들은 임금이 가르쳐야 할 사람으로 봤어요. 무지몽매가지고. 그러니까 상하 개념으로 맞아요. 그때는 맞다고 해요. 훈민정음, 백성 가르치는 바른 소리. 근데 지금은 틀려요. 근데 그때 이 좀비법을 통해서 존경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게 비하하는 거죠. 높이고 낮추는 게 우리나라 말에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는데, 이 말이 아까도 나왔듯이 까라면 까 하고 위에서는 반을 쓰면은 아래서는 예 알았습니다 하고 경어를 써야 된다고요. 계급도 낮고 그렇지 않아도 터무니없는 명령을 들어서 미치겠는데 그걸 경어로까지 해가지고 얘기해야죠. 까라면 까세요, 까시라면 까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까 위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계급사회에서 위에서는 많은 폭력적인 걸 가지고 있고 밑에서는 아주 여리고 여리게 알아서 키워야 되는 이 구조인데 그 말을 누가 만들었냐? 세종이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까 제가 뭐 문재인 하면 싫어하듯이 세종 하면 싫어할 수 있을 거예요. 세종 대왕 하면 뭐예요? 대왕이라는 건 큰 임금이란 말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하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합니까? 세종은 사실은 세종인지도 몰라요. 부활해가지고 다시 태어나서 세종 나와라 그러면 세종이 자기인지도 몰라요. 왜? 죽은 다음에 붙인 거예요 이게. 그리고 대왕은 우리가 더 인위적으로 높여 부르는 거예요. 그냥 세종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저와 대등해지는 거예요. 문재인 그래야 저와 대등해지는 거예요. 박근혜, 추미애, 윤석열 그렇게 말해야 의사가 대등하게 왔다 가자는 거예요. 이게 평등사회 아닙니까? 그런데 말로 높여야지, 호칭으로 높여야 되지, 마음으로 높여야 되지, 또 거기다가 존칭 보조관 것 그런 게 우리나라 말에 얼마나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까? 한중일, 한국, 일본, 중국 중에 중국은 거의 발달 안 돼 있고 일본은 좀 발달되어 있지만 우리나라가 극히 발달되어 있죠. 아마 세계적으로 경어법 체계가, 좀비법 체계가 거의 가장 많이 발달되어 있을 것이고 이 형식이 내용을 압도하죠. 그래서 외국어로서의 한국말이 경쟁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외국 사람이 이거 배우는 게 그렇게 힘드니까요. 좀비법. 말이 바로 세종 때는 그때는 세종은 온건한 독재자라고 해요. 그리고 조선시대는 그런 신분 제도가 살아 숨쉬는 때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좀비법 넣은 건 맞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허물어야 돼요, 좀비법을. 그리고 아까도 나오듯이 호칭으로 사람 괴롭히지 말아야 돼요. 우리나라처럼 감투, 호칭 그걸 중시하는 나라가 역시 또 없을 거예요.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수평적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대등하게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왜 이렇게 받들면 말이 소통이 안 되죠. 위에서 그냥 쏟아 붓는 거죠. 대화는 대등한 입장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세종이고 문재인인 거예요. 정영기인 거예요. 나는인 거예요. 왜 나를 나라고도 못합니까? 저는 하고 나를 낮춰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조선시대 요법이라니까요. 근데 지금도 저희 나라 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근데 저희 나라, 우리나라 뭐 그런 것 가지고도 따지고, 나 따지고, 나는 사실 그래야 돼요. 영어는 그러니까 할아버지하고도 나는 하면서 막 먹으니까 의사를 수평적으로, 의사가 원활하다는 얘기는 뭡니까? 소통한다는 건 뭡니까? 전부 다 그런 데는 부드럽게 또는 물처럼 이렇게 흐른다는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국민의 주인은 대통령이 아니라 우리 하나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대통령 머슴입니다. 잘못 뽑았으면 머슴한테 어찌 보면 이 채찍질을 때릴 줄 알아야 됩니다. 나무랄 줄 알아야 됩니다. 일머리를 알아서 일을 제대로 시킬 줄 알아야 됩니다. 노예근성이 있어가지고 그냥 대통령이란 말만 나오면 설설 기고 일개 선출직 공무원밖에 안 되는데 벌벌 기고 주인이 돼가지고 무슨 일을 시킬지도 모르고 일을 잘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사람 평가를 못하면 결국은 머슴이 진짜 주인이 되는 겁니다. 안방 차지하는 겁니다. 열등하다. 나는 패배주의자다. 나는 복종해야 된다. 나는 여자다. 나는 역자다. 약자다. 나는 하류다. 나는 아는 것도 없다. 나는 초등학교도 못 나왔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된다?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그 아들 같은 딸 같은 사람의 명령을 들어야 할 때도 있죠. 그런데 그 위에 있는 사람은 윗사람다워야 되고 그럴 만한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계급을 깡패로 쓰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사회가 서로 갈등이 심하고 불신이 심하고 어찌 보면 이 하극상도 일어나고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사실은 굉장히 말 잘 듣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이 방역도 성공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시아가 그런 성격이 있거든요. 왜? 이 유교문화권, 한문화권이 바로 그런 신분제도의 영향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조선시대 영향이 지금까지도 내려오고 있다고 해요. 자,
말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계급을 아까 진짜 계급이 이렇게 깡패 노릇하고 그 다음에 말이 깡패 노릇하고 또 돈도 깡패 노릇을 하는 측면이 있죠. 돈도 계급이죠. 돈 없으면 노인들이 뭐라고 하냐, 시체다 그러죠. 죽을 때까지, 시체가 될 때까지는 돈을 놓으면 안 된다, 자식들 주면 안 된다, 그런 말을 하죠. 이제 같은 가족이라도 정말 이렇게 주변에서도 보면 몇십억 부자가 있고 몇 억도 없는 사람이 있고 몇 억은커녕 몇 천만 원 가지고도 평생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고, 가난하면서 자식까지 잘 못된 경우가 있는 거면 부자면서 자식까지 잘 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계급이 증폭되는 수가 있는데, 이 돈이 그렇게 형제 사이에도 다르고 그럽니다. 아무튼 이 돈 때문에 정말 상사한테 들은 욕, 거기에 비례해서 내 월급을 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있을 겁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해보고 조교하면서는 상전이 상당히 많은, 이쪽 저쪽 10명도 넘는, 그래서 참 스트레스 받는 그런 때도 있고 그랬는데, 조교 때는 교수들이 전부 다 상전이잖아요. 그리고 학생들도 역시 상전입니다. 학생과 교수 사이에 껴가지고 시간표 하나만 짜는 거 가지고도 굉장히 곤욕 치르고, 이렇게 보강 계획하는 거 하면, 그러면서 이제 이거 석사과정 박사과정 하면서 참 모습 노릇 많이 했는데, 제가 그때는 하고 싶어서 했으니까 군대에서 복무할 때보다는 낫죠. 군대는 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가야 되고, 그냥 마음에 안 드는 상사라도 오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역시 병들 사이에도, 우리 때는 70년대 말, 그때는 이 병들 사이에도 사실은 선임이 장교들보다 훨씬 무서운 측면이 있었죠. 항상 같이 붙어 살았으니까요. 돈 있어야 자율성도 있고 독립성도 있고 자유도 있고 희망도 있고 노후도 있고 애인도 있고 자녀도 있고 자기의 삶도 있다. 자기가 자기 주인이 되려면, 그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 돈이 주머니에서 깡패 노릇을 하는 수가 있죠. 끝까지.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런데 이 돈 깡패, 이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 돈 조폭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하는 문제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교사, 그리고 교수 되려다 안 된 사람, 못 된 사람인데, 교수도 전임 강사 이상한, 그리고 교수도 직급이 하도 많아가지고 요즘은 헷갈립니다, 사실은. 교수. 그러나 이제 정식으로 우리가 정통 교수는 전임, 그 다음에 조교수, 부교수, 교수. 4개 단위나요. 교사는, 제가 교사하다 또 그랬는데, 교사, 교감, 교장, 그럽니다. 부장이네 뭐네, 그건 직급 차이는 아닙니다. 그냥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 점수를 따야 또 이제 이렇게 승진 체계가 도마다 조금은 다르지만 그런 게 이제 있을 따름이지. 그 3계단인데 그 교사 발령 받으면 그래도 교장 되려고, 교장 못 되면, 그리고 제가 시조 같은 거 배우러 장구 같은 거 배우러, 한문 같은 거 배우러 이렇게 다니면 거기에 이게 퇴임한 교장들이나 교사들이 많습니다. 그럼 죽어도 전직 교장은 교장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우리 안 사람들 이제 평교사였는데 이렇게 한 직급 올려가지고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교감으로 퇴임한 사람은 명퇴나 그냥 명예교장, 명예교감. 웃기는 거죠. 퇴임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장선생님, 아니면 정교사, 웃기는 거죠. 그냥 살아있을 때, 지금에. 저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인생 성형갑니다. 전 교사 아닙니다. 전 조교 아닙니다. 무슨 전 시간 강사 아닙니다. 직급 높은, 어떤 20대들은 대학에서 이렇게 동아리 같은 거 활동했는데 신문에 기고가면서 전 무슨 홍보 그런 애더라고요. 무슨도 안 나오더라고요. 이 권위주의를 깨자고 하는 사람이 자기 경력, 대학생 때 했던, 총학생이라든가 이런 데서 했던, 그러니까 저는 이 정치인들 중에도 총학생의 출신들, 운동권 출신들, 정치 건달이라고 멍청하게 얘기했는데 동감합니다. 깡통들 많고, 이 자갈밭에 빈 깡통 굴러가듯이 이야기하는 이런 정치인들이 많은데, 그런 친구들이 계급이 좀 올라가면 더 깡패 노릇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86년까지 대학 다니고, 대학에 어찌 보면 96년까지 석사 박사 하면서 있었기 때문에
운동하는 친구들 꽤 봤는데 아무튼 괜찮은 친구들도 있지만 깡통 소리 나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그 학교에서 어떤 먼 계급을 가졌다 하면은 그걸 높이 봐가지고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거는 물론 이제 사법고시 패스한 사람들에게 보내는 그런 열광도. 이제 이따 시간이 되면은 직업에 따른 그런 것도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아무튼 계급이 높은 사람 계급을 깡패로 쓰지 마세요. 계급이 낮은 사람 계급이 깡패로 덤비는 사람한테는 정말 약자의 전술을 써서 네, 하극상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 능력이 있어서 권위를 세워줄 만한 그런 상사는 큰 소리로 안 해도 너 죽을래? 안 해도 알아서 잘 모십니다. 네, 오늘은 계급이 깡패다는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